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엘리트 검사 출신의 법무부 청와대까지 있었던 우리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은 송도 사업소 폐기물 반입장에서 발생한 시신 일부의 발견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인천에서 발견된 훼손 신체,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추정된다라는 진전된 지금 수사 상황이 나왔어요.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센터예요. 붕대에 감겨진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고 발 크기는 210mm였습니다. 국가수가 감정을 했는데 키는 161에서 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성인 여성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나오지만 구체적인 나이와 성별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참 이런 강력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국민들 사이에 좀 있거든요. 네. 일단 먼저 되게 안타깝고 참 엽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살인사건 수사를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일단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진술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죽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주려면 제일 먼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확정해야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나 행적 같은 거, 그 앞뒤 정황 이런 걸 봐서 누가 가해자가 될 것 같은지를 특정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살인사건에서 1번은 피해자를 특정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의 그 유해를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망했는지를 밝히는 거, 이게 1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다리 부분만 나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으로 특정할 수도 없고 그런 방법은 뭐냐? DNA로 특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DNA 특정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DNA가 그 전 국민을 DNA를 국가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실종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실종자 가족들이 자기 DNA 정보를 넘기면서 이걸 DB로 해가지고 실종자 있으면 좀 찾아달라 이렇게 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DNA 확보가 됐으니까 일단 실종자 DB부터 찾아볼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잘 안 되면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탐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경찰이 정말 어마무시한 인력을 풀어서 여기가 재활용 쓰레기가 모이던 곳이니까 여기다 쓰레기 버리는 곳은 어디지? 여기 쓰레기가 들어오고 나갔을 때 차 CCTV를 보면 어떤 차지? 이런 걸 특정해가지고 정말 그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시수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좀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장기미제, 영구미제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그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사라져 버리면 이게 도대체 누구 범행인지 알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살인 사건 경우는 시효가 있습니까? 살인 사건도 옛날에는 시효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 시효라는 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지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을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처벌권을 행사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살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예. 해서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사기관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면 끝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수사본부에 인력이 더 추가됐고 104명, 실종자 미귀가자 중심 유전자 정보 확보 대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운반 차량 동선 분석, 인근 CCTV 분석, 탐문 수사의 단계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거 지역이 광범위하고 시점과 투기자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경찰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좀 더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전국민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한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아파트와 무언가 계약 서류 같은데 자,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18억 아파트를 172억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감정가가 18억 800만 원인데 낙찰가를요 172억 9,600만 원에 쓴 거예요. 실수로 공을 하나 더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배요. 18억짜리를 170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죠? 이 매수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입찰 보증금 1억
5,040만 원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뜯기는 거죠. 다만 절차상 중대하자 발견 시 매각 취소가 가능한지가 법적 쟁점입니다. 김은석 변호사님, 네. 보는 우리가 다 마음이 아파. 네. 18억짜리를 180억에 지금 산다고 쓴 거 아니에요? 참 갑갑한 갑갑하다. 상황이고 이런 일이 사실 네. 아주 가끔씩 일어나요. 그래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법은 저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뭐 입찰을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럼 실수로 입찰을 잘못한 사람을 뭐 사정을 양해해 줄 거냐? 아니면 이건 당신이 실수는 했지만 이 경매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서 끝났지 않냐라고 해서 봐주지 않을 거냐? 이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저울의 양팔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는 이슈인데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보면 착오로 의사표시를 잘못한 거잖아요. 예. 착오로 의사표시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법률 이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거를 허용을 해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 허용해 줄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한 거, 이 사람의 실수를 믿고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한 거, 이 두 개를 놓고 어느 걸 보호해줘야 되지? 법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 취소하는 거를 허용해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데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정말 사소한 실수로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으면 허용해 주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취소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보면 경매하는 사람이 뭐 잘못 쓴 거, 영화나 잘못 쓴 거 이게 무슨 중대한 과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경매 입찰표라는 건 한 번 내면 이거를 수정하는 것도 허용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경매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절차예요. 이 관여하는 절차에서 어떤 사람이 뭐 실수를 해서 그거에 기초로 법률관계 형성이 되면 나중에 이거를 마음대로 취소하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경매의 안정성, 이런 경매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정말 되게 좀 딱한데 대법원도 이런 경우에 뭐 경매를 뭐 무효화시킨다든가 매각 절차를 뭐 취소한다든가 이런 거를 안 해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건이 되면 정말 김은석 변호사님 같이 경력 좋은 변호사를 써도 구제받지 못한다는 거군요.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 안 솔직하게 돼요.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신중하게 쓰는 방법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 경매는 이게 당연히 입찰하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누차 경고를 하거든요. 반드시 꼭 금액 기입할 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런 사례들도 많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강력 사건 함께 풀고 있습니다. 전국민 법 선생님 김은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세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휴게실의 배설물이 이게 뭔 소린가요?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인천공항 직원 휴게실 배변 테러. 아이고야. 지난 5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직원 휴게실 세면실에서 배설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직원 휴게실이라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한 보안구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날 밤 이곳에 들어가는 중국인 남성의 출입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 직원들, 당시 도어락 작동 안 했다. 외부인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배변이 급해 길을 잘못 찾아 용변을 봤을 가능성 크지만 그래도 세면대 용변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범죄로 고발할 예정. 그렇죠. 고발할 건 고발해야죠. 변호사님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보안구역을 저렇게 막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일단 이게 되게 좀 황당해요. 물론 네. 직원 휴게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안구역이라고 하면 되게 조심해야죠. 그리고 보면 여직원 휴게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딱 보면 저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딱 여성 화장실인 것 같은 식의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예. 저기를 남성이 들어간다. 이거 약간 솔직히 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 성범죄 중에 그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 이용 시설에 함부로 침입하면 이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무슨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이런 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성 목욕탕 이런 데 함부로 출입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보면 여자들 쓰는 전용 구역 같은데 자기가 들어간다? 일단 너무 의아하고 저길 함부로 예.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 구역에서 허용이 된다?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처벌 가능한 대상이다 이 말씀이시죠? 처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 행동 자체가 일단 너무 이상해요. 아니 무슨 세면대에 용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무슨 의도로 저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이게 공항이잖아요. 예. 공항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한다? 저 진짜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저희가 이제 AI로 생성한 어떤 이미지인데 한 가지 수사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또 지청장도 하셨으니까 네. 수사의 관점에서 보면 공항이고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네, 세면대의 용변을 보는 어떤 기이한 네, 행동이 이 수사의 관점에서 이해도 좀 안 되고 네. 온갖 물음표 투성입니다.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잡을 수 있을지는 일단 뭐 CCTV 열심히 뭐 분석해서 보는 수밖에 없겠죠. 공항 CCTV 잘 되어 있을 테니까 저 사람 들어가고 나오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마 CCTV 추적하면 누군지 특정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군지 특정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저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주소가 어딘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출국할 때 이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근데 뭐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 잡으면 왜 세면대에 이런 식으로 용변을 보는지 이건 진짜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저게 무슨 이상한 변태적인 성욕인가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좀 들긴 합니다. 네.